안녕하세요, 카트 에디터 김태현입니다. 자, 오늘 이 새빨간 차 한 대 가지고 왔습니다. 커다란 삼각배 보이시죠? 메르세데스 벤츠의 가장 컴팩트한 세단, 바로 A클래스 세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솔직히 A클래스 예전 같았으면은 야, 그렇게 작은 벤츠를 굳이 사고 싶어? 벤츠 사고 싶어서 이렇게 작은 거라도 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4세대 벤츠 A클래스, 그리고 이 시승 모델은 A250 4매틱, 한마디로 더 좋은 사양에 잘 달리고 너무 좋은 주행 감각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이 4세대 A클래스는 어떻게 다른지, 과연 어떤 점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외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AMG 스타일이 적용된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전면부는 멀리서 봤을 때는 형익 모델이죠. CLS와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멀리서 주차장에서 여러 대 있었을 때는 그 사이즈 외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CLS와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벤츠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는 굉장히 많긴 하지만 어쨌거나 CLS에 대한 디자인이 A클래스에서는 오히려 이점이 될 것 같아요. 헤드라이트가 안쪽 파고드는데 테일라이트가 이 위쪽으로 점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차가 썬팅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시인성이 굉장히 밝아가지고 야간 주행 시에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기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라디에이터 그릴, 이것도 아마 AMG 패키지일 것 같은데요. 삼각별 엠블렘의 이제 크기가 작지만 꽤 크게 위치해 있어가지고 존재감이 굉장히 느껴집니다. 분명히 작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엠블럼과 CLS를 닮은 외관 덕분에 멀리서 봤을 땐 그렇게 작은 차라는 느낌이 그렇게 들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AMG 라인답게 아래쪽 범퍼부도 굉장히 날카롭게 다듬어져 있고요. 에어 덕트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멋을 부리기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보닛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끈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사고 났을 때 보행자를 보호해주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디자인과 기능 모두 괜찮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키가 크진 않고 덩치는 좀 있는데 보신 것처럼 이렇게 큰 차체는 아니고요. 사이드에서 와서 보이겠지만 이 차량은 전륜구동 베이스의 사륜구동 차량인데 약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율이 은근히 후륜구동 차량처럼 보이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일단 이 차량의 전체적인 루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크롬 라인 따라서 떨어지는 모습이 생각보다 괜찮고요. B필러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잘 마감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루프 라인은 좀 전체적으로 완만하고 조금 볼륨감 있고 곡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이런 바디라인 같은 경우에는 큰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곡선에 따라서 리어 램프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볼륨감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캐릭터 라인을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걸 줘서 볼륨감과 약간의 스포티함을 살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MG 휠이 적용된 18인치 휠입니다. 굉장히 휠이 큰데 보시면은 이따 성능 또 주행할 때 말씀드렸지만 일단 브레이크가 먼저 눈에 띄죠. 타공 브레이크가 있는데 성능은 물론이고 겉에 보기에도 이 AMG 휠과 어울리는 그런 꽉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18인치 휠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좀 림이 조금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림이 조금 두꺼워서 18인치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18인치만큼 커 보이지는 않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브리스톤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2545R18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면부 디자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전 처음 봤었을 때 A클래스 해치백을 먼저 봤었거든요. 그 리어 램프와 세단도 거의 유사한데 약간 구형 기아 K3가 조금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부와 측면부에 비하면 리어 램프가 조금 아쉬운 감이 들고요. 뭔가 볼륨감을 주려다가 좀 뭉툭한 느낌이 들어서 후면부에서의 좀 디자인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런 LED 리어 램프에도 밤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래픽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전면부나 측면부에 비하면 스포티한 느낌도 아니고 좀 약간 애매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범퍼부는 물론 스타일이긴 하지만 듀얼 머플러 형상의 배기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니쉬들을 통해서 조금 그 스포티한 멋을 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듀얼 머플러가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만 돼 있고 흔히 말하는 이제 가라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스타일되는 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A클래스의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거 바로 이 두 개의 LCD 창이죠.
예전에 S클래스에서부터 적용되고 E클래스, 형인 C클래스도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데 A클래스에 이렇게 화면 두 개가 붙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0.25인치 클러스터와 그 다음에 MBUX 최신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보시다시피 구분되거나 이런 게 없이 일체형이에요. 하나의 커다란 틀 안에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운전할 때도 시인성이 좋아서 특히 야간 운전할 때나 이럴 때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벤츠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랩 어라운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운전자를 감싸므로써 이런 정보들과 이런 형태들이 운전자 중심으로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벤츠 하면 예전에 터치가 안 된다 생각이 됐었는데 매끈하게 터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터치로 방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터치패드를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커맨드처럼 다이얼 방식이 아니라 터치 방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이 화면에서도 똑같이 옆에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그냥 이게 터치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햅틱 반응처럼 이 메뉴를 지날 때 진동과 그 다음에 소리로 이렇게 느낌이 와서 의외로 터치 방식에 대한 이런 피드백은 잘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뒤로 가기, 그 다음에 이제 음악 같은 거 바꾸실 때는 이렇게 드래그하면 잘 딴 적도 있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홈 버튼으로 초기 메뉴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내비랑 맥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차에는 순정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이것도 지금 옵션이어서 조금 벤츠가 조금 아쉽긴 한데 그 대신에 커넥트 패키지라 그래서 이쪽에 위치한 C타입 포트를 통해 가지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 제어 장치 등을 여기서 한 번에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장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없지만 이렇게 자동 주차 기능도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빠져 있지만 대신에 자동 주차 기능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킹 버튼이 있거든요. 자, 이걸 누르면 여기서 앞으로 주행하여 주차 공간을 찾으세요라고 뜹니다. 자, 한번 하면은 이렇게 센서를 통해서 주차 공간을 찾거든요. 아까 저기서 자, 이렇게 주차 세우고 확인하는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진할지 전진할지 선택이 됩니다. 이제 보통 많이 하는 후진 주차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기어로 변속하세요. R로 올리면요. 자, 제동은 제가 알아서 준비를 해야겠죠. 보조니까. 자, 브레이크에서 발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K5와 포터 트럭 쪽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센서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멈췄죠. 다시 조금 더 가서 자기가 멈추고 또 다시 알아서 이제 뒤로 갑니다. 변속은 제가 한 번만 해주면 되고요. 가고 지금 브레이크에 발만 얹어놓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여기서 어설픈 게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멈춘 다음에 다시 알아서 또 후진으로 기어 변속을 해서 이 가운데로 들어가고요. 이 낮은 보도블록 턱이 있거든요. 빨간색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오면 파킹이 끝나게 됩니다. 다만 360도 보이는 거는 옵션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금 뒤쪽을 광각처럼 볼 수 있게 하는 것까지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평소에 가려져 있다가 키면은 이렇게 뒤집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오염이나 이런 거에서 대비하기 좋다는 점은 장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런 능동형 안전 기능들은 그래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사각지대 안전이라던가 운전자 주의 경고라던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 있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다양한 편의 장비들을 한 번에 다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AMG 라인 차량이긴 한데 이 스티어링 휠이 C클래스나 이런 것처럼 좀 좋은 타공 가죽이 들어가 있어서 그립감도 좋고요. 림 두께가 은근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할 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립감을 자랑합니다. 패드 시프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칼럼 방식의 변속기가 주로 장착이 돼서 따로 변속이 없잖아요. 패드 시프트를 통해서 수동 기능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에어컨 같은 경우에 보신 것처럼 공조 장치가 아래에 몰려 있어요. 온도 설정은 한 가지밖에 안 된다는 점 조금 아쉽고요. 이렇게 내리거나 할 때 이렇게 왼쪽 좌측 화면에 나와 있고요. 제가 이걸 누르면 이렇게 에어컨을
다시 한번 또 따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벤트 굉장히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벌써 전면에 있거든요. 물론 후석 리어 에어벤트가 없기는 하지만 바람을 이렇게 각도별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어가지고 이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램프가 들어와 있어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에어벤트가 밤에 제가 온도를 내리면 내렸다는 의미로 이렇게 파란색이 들어오고요. 뜨겁게 올리면 빨간색이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작은 차도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는 커넥트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선 충전,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자가 C타입이기 때문에 이거 좀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컵홀더가 있는데 500ml 물통이 들어가면 이렇게 조금 남아요. 그렇게 좀 그 정도 크기고, 이렇게 누르면은 조금 지지할 수 있는 층이 좀 넓어져서 조금은 더 안정적인 지지가 가능합니다. MBUX 터치 스크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행 모드 설정은 토글 방식으로 올려고 내려서 주행 모드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주차 가능한 이런 파킹 버튼, 차량 설정 기능, 즐겨찾기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내비 맵이나 라디오, 이렇게 텔처럼 이렇게 미디어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오디오는 이렇게 누르고 볼륨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소재들, 특히 이런 여기 스웨이드, 타공 가죽들, 그 다음에 무드 램프, 낮에도 정말 고급스럽고 밤에도 정말 고급스러워서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옛날에 그 조잡한 A클래스가 더 이상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MG 라인 들어간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웨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 스웨이드가 몸을 잘 잡아주기는 하는 대신에 통풍 기능이 없다 보니까 좀 땀이 차요. 제가 어제 좀 땀이 차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어쨌거나 고급스러운 착자감이 있고요. 벗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적당히 착자감이 좋고, 시트 익스텐션이 들어가서 수동으로 이렇게 넣고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은 이렇게 수동으로 움직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아쉽지만 허리 받침은 전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뒷좌석에 이렇게 앉아봤는데요. 이 시트 포지션은 제가 아까 리뷰할 때 시트 제 포지션에 맞췄고요. 보시는 것처럼 작은 소형 세단입니다. 아반떼보다도 작고 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은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이 앞좌석의 시트를 포지션을 제가 항상 모든 차를 탈 때마다 최대한 낮춰놓거든요. 그럼에도 발 들어갈 공간이 있다는 점은 그래도 좀 괜찮은 점이고요. 그다음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포매틱입니다. 사륜구동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센터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상 가운데 좌석은 못 앉는 것처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4인이 타시기에 적합하실 것 같고요. 178 기준 저한테 헤드룸은 머리를 안 세우긴 했지만 어쨌거나 헤드룸이 이렇게 좁은 편은 아니에요. 암레스트가 없어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뒷좌석 편의 사양으로는 조금 허술렁해 보이는 시트 포켓과, 그 다음에 이쪽에 뭔가 지지하기 어렵겠지만 고무가 깔려있는 공간과 이 아래 열었을 때 작은 수납 공간과 USB-C 타입 포트 2개가 지원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아이소픽스가 이렇게 조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전체적인 공간이 물론 절대적인 공간은 작지만 카시트를 뒤에 장착하기에는 무리 없는 그런 뒷좌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클래스는 뒷좌석 활용도가 적으신 분들한테는 어울릴 것 같고요. 뒷좌석이 중요하신 분들은 아무리 차가 승차감이 좋고 하더라도 공간감에 있어서는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뒷좌석 공간은 좁지만 차급 대비 썬루프의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시야적으로는 뒤에서 봤을 때 썬루프의 공간감이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체감되는 개방감은 그래도 생각보다 공간에 비해서 조금 답답한 면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A250 세단의 트렁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치백보다 공간은 더 넓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전륜구동 기반이라든지 생각보다 옛날 벤츠처럼 이렇게 좁진 않지만 그래서 넓지는 않아요. 이렇게 좀 군데군데 구조물들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조금 이 공간들에 비하면 조금 실내는 조금 적은 편이고요. 아래에는 합판이 있어서 여러 가지랑 스페어 리페어 킷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따로 그렇다고 해서 합판을 더 한 단계 낮추거나 SUV처럼 활용은 조금 어렵고요. 대신에 이게 장점이라 한다면은 이렇게 당기는 걸로 통해서 뒷좌석 폴딩이 가능해요. 이렇게 가운데만 스키스루처럼, 예전 스키스루처럼 폴딩도 가능하고, 이렇게 폴딩 가능합니다. 평평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조금 경사가 좀 많이 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긴 짐을 실을 때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여기 이 흠새가 이 하판이 유격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 하판의 유격들이 조금은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첫 인상이 가스식 쇼업 리프트 들어갔어요. 그래도 수동일 줄 알았는데 이게 들어갔다 싶었는데 보시다시피 보닛의 그 흔한 방음 흡음재가 없는 점, 이렇게 철판이 그래 들어간 점은 여기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긴 합니다. 자, 파워트레인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에디터 L이랑 같이 보자마자 했던 말이 되게 복잡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구조가 복잡해 보이죠. 이 A250 포매틱 세단 같은 경우에는 2000cc, 1991cc 2.0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은 224마력, 5500rpm에서 서지고요. 최대 토크가 35.7입니다. 0에서 100km까지 가속은 6.3초입니다. 그래서 최고 속력은 250까지 낼 수 있을 정도로 좀 고성능 엔진이고요. 그 다음에 7단 듀얼 클러치랑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잘 달리는데 한번 주행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아셔야 될 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벤츠지만 4기통 엔진이고요. 터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음색이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리는 엔진 소리가 굉장히 좀 시끄러운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엔진의 열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소음이 좀 큰 점은 실제 구매하시거나 하실 때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포매틱 차량이고 성능이 225마력, 30초 7토크입니다. 그 다음에 7단 듀얼 클러치이기 때문에 일단 주행 성능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도 좋을 그런 엔진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 A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모델에 좀 작거나 아니면 너무 낮은 엔진을 넣어놔서 조금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A250은 새로운 4기통 터보 엔진을 넣기 때문에 주행 감각에 있어서는 예전 A클래스에 비하면 확실히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숙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츠고 가장 작은 차라지만 정숙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한 가지 빼고 바로 엔진 소리인데요. 아까처럼 아이들링 시에는 조용은 한데 이렇게 밟다 보면은 4기통 터보의 특유의 약간 살짝 거친 듯한 음색은 있습니다. 성능은 그만큼 만족스럽지만 약간 그런 거친 음색은 조금 있고요. 대신에 외부 노이즈 소음이 상당히 적어요. 외부에서 오는 소음이 적고 윈드 노이즈도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실제로 이 차량의 공기저항 개수가 0.23, 굉장히 수치가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속으로 주행 시에도 외부 바람에서 오는 그런 노이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체나 이런 외부 소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눈에 보이는 게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를 띄워놨는데 굉장히 시야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이런 편의성에서는 좀 높은 점수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클래스도 이렇게 일체형이 아닌데 A클래스가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실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적당히 두툼하고요. 특히 제가 많이 잡는 9시 3시 부분의 타공 그립, 패들 시프트에 닿는 거리, 스티어링 휠의 감각과 함께 굉장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스티어링 휠이 너무 좋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저속에서 출발할 때는 아무리 벤츠지만 듀얼 클러치에 약간의 울컥임은 있어요. 처음에 만약 일반 그냥 변속기, 토크 컨버터 기반의 변속기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저속에서 서서히 출발할 때 약간의 울컥임에 대한 그런 이질감은 있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저속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일반 주행에서는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변속이 되고요. 변속기와 파워트레인 매칭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지금 여기가 굉장히 저희가 달릴 때 좀 도로 노면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장마철이라서 더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거친 노면도 굉장히 세련되게 잘 커버를 해줍니다. 주행을 해보면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컴포트한 승차감이 장점인 차량입니다. 형들이랑 견줘도 부족하지 않을 그런 서스펜션 승차감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거친 그런 길을 지나가도 굉장히 센스 있게 잘 처리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이고요. 스포츠 모드 지금 변경을 했거든요. 과연 스포츠 모드를 했었을 때 뭐가 바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지금 3단 4단 확실히 스포츠 모드다 보니까 조금 RPM을 길게 늘어 쓰는 게 있고요. 그리고 토크감이 굉장히 넓은 영역, 회전 영역대에서 터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중가속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어느 영역대에서나 충분히 추월이나 이런 게 가능한 편입니다. 서스펜션이 물론 하드하거나 이런 편은 아니어서 오히려 되게 편안한 세팅인데 직진 주행은 괜찮지만 대신에 이런 고속을 할 때 코너에서는 포매틱의 안정감이 있었지만 조금은 무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과속 방지턱이 있거든요. 이쪽에서의 한번 서스펜션 세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때마다 여기 오면은 서스펜션 차이가 약간 은근히 느껴져요. 그래서 스피드가 조금 높은데 이런 서스펜션 감성은 국산 준대형 세단보다도 더 세련된 느낌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며칠 내내 지금 신나게 타면서 느낀 거지만 이 고급스러운 감각은 확실히 벤츠가 이제 소형차에도 다 적용을 해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또 다시 한번 더 높은 가속 방지턱인데 네, 정말 부드럽게 잘 넘어가요. 근데 요 며칠 뭐 이렇게 서울 도심에 요즘 장마 때문에 포토도 있고 도로 안 좋은 곳도 막 지나다녔는데 너무나도 승차감이 편했던 점에서는 이 벤츠의 승차감이 작은 차지만 충분히 만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듀얼 클러치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속감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변속감도 굉장히 좋은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속에서의 울컥임은 조금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타공식 브레이크 디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동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우선 저도 항상 뭐 차를 이것저것 많이 타보지만 처음 차를 탈 때 조금 적응하는 게 브레이크 그런 담력이거든요. 이 차는 제가 타자마자 브레이크 담력에 대한 적응을 바로 했어요.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만족스러운 게 브레이크 성능입니다. 도심 주행을 할 때 부드럽게 그냥 감속을 잘해주는 느낌에서는 브레이크는 이런 옵션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브레이크에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가격에서 커넥트 패키지를 해서 이제 폰 연결, 그 다음에 무선 충전 이런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AMG 라인 옵션이 들어가서 5,200만 원대 가격이에요. 근데 스티어링 휠에 보시면 뭐가 허전하죠? 어댑티브, 흔히 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습니다. 이것도 물론 옵션이긴 합니다만 더 추가된다는 점에서는 실제 구매할 때 조금 망설일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가격이나 뭐 위치를 포지셔닝 생각해서 경쟁 차량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 BMW에서는 예전에 A클래스 하면 1시리즈, 지금 1시리즈가 2시리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우디에서는 A3, 그 다음에 국산차로 간다면 기아의 스팅어나 그 다음에 제네시스의 G70이 되겠죠. 근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은 이 차의 가격이 거의 3시리즈가 거의 비슷해져요. 이게 아무리 좋다 그러지만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거기서 갑자기 조금 선택하기 선뜻 쉽지 않아질 겁니다. 아마 여기서 3시리즈에 할인받고 하면은 3시리즈와 가격 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차를 선뜻 선택하기 쉽지가 않은 점. 기아 자동차의 스팅어나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면 3.3을 넘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 차가 주행감은 서스펜션이나 뭐 고속주행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훌륭하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국산차로 가면 3.3에 300마력 후반대에 엄청난 고출력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아우디 A3가 또 얼마 전에 새롭게 바뀌었는데 A3보다도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구매하기가 선뜻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좋다는 점은 이 벤츠의 고속주행 안정감, 같은 속도를 하더라도 고속을 할 때 벤츠가 준 특유의 안정감이 있거든요. 예전에 독일에서 아우토바hn에서 E클래스 타고 200만 킬로를 계속 밟고 갔는데도 벤츠의 그 안정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A클래스에서도 물론 그 형들만큼 아니어도 형들 모델만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고속 안정감과 그 다음에 승차감, 그런 엔진 세팅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5천만 원대 차량 할인을 고려한다면 4천만 원 후반대까지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량은 예전처럼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은 꼭 시승해 보셔가지고 주행 감각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A250 포매팅 모델을 시승해 봤습니다. 벤츠답게 그만큼 좋아진 만큼 가격도 굉장히 높아져서 약간 그 가격에 대한 점이 좀 많이 아쉽긴 한데요. 고급스러운 주행 감각, 실내 이런 것들을 모두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A250 포매틱은 한 번쯤 꼭 고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다음에 또 다양한 차량, 또 재밌는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